아까 언급했던 합성함수 극한을 볼 건데, 자, 합성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f 서클 g라고 하면은 g를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다음 f를 거치는 거야, 맞니? 제가 지금 f gx 이렇게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x에서 y로 간 다음에 z로 간다 해보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f 서클 g라고 한다면은 앞쪽에 g가 먼저 있어야 돼, f가 먼저 있어야 돼? g가 먼저 있겠지. g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f를 가는 거니까 이렇게 f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x가 뭐 예를 들어서 a로 갈 때, 그때 함수 값을 l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되는 게, g라는 친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거야. 왜 세 가지로 나눠주냐면은, x가 a로 갈 때 g라는 이 함수가 함수 값이 l로 가는데 l보다 큰 쪽에서 l로 다가갈 수도 있고, l보다 작은 쪽에서 l로 다가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l로 상수 함수처럼 l로 그냥 쭉 다가갈 수도 있어. 상수 함수처럼. 그럼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f가 다가가는 이 방향성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f 입장에서는 정의역의 원소가 L로 가는데 L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니까 L에서 우극한이야.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의역 원소가 L로 가는데 L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거니까 L의 자극한이야. 세 번째는 그냥 함수값이 될 거지, 함수값이. 그냥 L로 딱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합성함수 극한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gx 이 값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고 싶으면은, 자, x라는 값이 이렇게 a 왼쪽, a 오른쪽, 즉 좌극한 우극한 봐가지고 먼저 g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 최종적으로 f gx가 어떤 값이 다가가는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이랑 여기 있는 이 값이 둘이가 같아야 돼. 그래서 합성함수 극한에서 이 값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려면은 결국 마찬가지로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확인한다는 거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같이 보려면은 밑에 문제를 봐봅시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함수값이 1로 가느냐. 자, 1로 갈 때 왼쪽에서 1로 가든 오른쪽에서 1로 가든 함수값은 0을 가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1이 아니라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니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관찰해 줘야지. 자, x가 1로 가는데 1 왼쪽, 1 오른쪽, 1에서 좌극한이랑 2에서 우극한을 나눠서 관찰해야 된다. 그럼 1에서의 좌극한 같은 경우는, 자, gx를 보면은 1에서의 좌극한은 얘가 1로 가는데 함수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gx가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다가오면은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1로 다가가지만 실제로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1 플러스라고 적어야 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가 x고 여기는 gx, 그다음에 f gx인 거야. 그럼 gx가 1보다 작은 쪽에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때 fx가 1로 다가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대, 작은 쪽에서. 그럼 0이지. 그냥 0이고. 다음 1 플러스는 마찬가지로 fx가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때 함수 값은 마찬가지로 0으로 다가가고 있다. 얘도 이렇게 0이 되겠네. 그러고 나면 이 두 값이 어쩐다? 일치하더라. 얼마로? 0으로 일치하고 있지? 그치? 니은도 틀린 말이 되겠네. 이해되니? 그 다음에 디귿. 리미트 x가 1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x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fx gfx 이렇게 차근차근 관찰해 봅시다. 그럼 1 마이너스 1로 가는데 1보다 왼쪽에서 오면은 함수 값은 0으로 가지만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0 플러스라고 써야 된다. 그럼 0 플러스니까 g에서의 x는 0에서의 우극한인 거야. 0에서의 우극한은 얼마야? 0이지. 그치, 0이야. 0. 다음 아래는 얘 같은 경우는 x가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때는 함수 값은 0으로 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0 플러스겠지. 0 플러스. 그럼 동일한 논리로 얘도 0이 되겠네. 근데 g1의 값이 봤던 0이네. 얘도 지금 0이네. 그럼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니까 디귿만 맞는 보기가 된다. 됐니?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합성에서 극한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 속의 함수가 속함수가 어떻게 다가간지를 관찰해야 되는 거야. 속함수의 치역의 경향성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 보면은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라지 m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가 라지 m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해봤을 때, 즉 f랑 gx, 즉 요 값이랑 요 값이 지금 존재하는 거야. 존재할 때야. 존재한다는 거는 수렴할 때겠지. 그래서 수렴할 때에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질에 대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c 곱하기 fx, 요거는 상수 c를 이 극한 밖으로 뺄 수 있다라는 얘기야. c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거는 cl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상수배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밖으로 뺄 수도 있고, 물론 당연히 이 밖에 있는 걸 안에 넣을 수도 있겠지? 당연히. 왜냐면 이 등호 자체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항상 많은 학생들이 요건 잘해, 근데 요걸 잘 못해. 요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간단한 거니까. 일단 두 번째, 리미트는 그냥 생략할게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fx 곱하기 gx, 그 다음에 fx 나누기 gx, 여기다가 전부 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쓰더라도 전부 다 쪼갤 수 있다라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L 플러스 마이너스 M L 곱하기 M, 세 번째는 라지 M분의 라지 L.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단 이 M이라는 값은 뭐가 아니야겠어? 분모에 있으니까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핵심은
m이 0이 아니다라는 이 조건이 있을 때만 나누기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이 진이 판단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G분의 F를 각각 쪼개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성립 안 할 거니까. 이 말이 없으면. 근데 이 말이 있으면 성립한다. 알겠니?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gx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 값은 자 x가 a로 갈 때 이 gx는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 라지 m으로 수렴하고 있어. 그렇지? 라지 m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이 f라는 친구가 x의 값이 라지 m일 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x가 a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 비교할 건데 뭐 왼쪽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라지 m보다 큰 쪽에 다가갈 수 있잖아. 근데 우극한이 라지 m보다 작은 데 다가가. 그럼 실제로 이 f가 x는 라지 m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근데 그러한 지금 보장이 없지. 이 말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존재할 수 없어. 얘는 지금 얘가 수렴한다라고 표현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수렴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명제 같은 경우에 항상 수렴해야만 수렴한다 표현을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이건 모른다. 일단 마지막 별표는 역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f 플러스 g가 수렴한다고 해서 f랑 g가 수렴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x분의 1 fx가 gx가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그럼 이런 경우라면은 f 플러스 g는 어차피 0이니까 f 플러스 g는 x는 0에서 수렴하겠지. 0이니까. 근데 f랑 g 그 어떤 것도 x는 0에서 수렴하지 않아. 맞니? 왜냐면 지금 발산할 거 아니야. 애초에 존재 안 해 자체가. 그래서 역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니까 각각이 수렴할 때만 우리가 더하고 빼고 곱한 걸 쪼갤 수 있고 나눈 것도 쪼갤 수 있는데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해되지? 자, 여기 문제 풀어보자. 문제 같은 경우에 어차피 그냥 다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해주면 그냥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다음 2번도 마찬가지. 어차피 얘들이 다 수렴할 거 아니야. 그렇지? 수렴할 거야. 참고로 모든 다항함수는 그냥 다 수렴할 거라서 그냥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냥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지금 다항함수는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는 따로 봐줘야 되고 얘는 지금 0 대입해주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오니까 그냥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런 유리함수 같은 경우도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만이 아니라면은 그냥 대입하면 돼. 어차피 대입해봤자 분모 0 안 되니까. 그지? 그럼 3 대입해주면 6 빼기 3분의 3 플러스 1 얼마야? 3분의 4가 되겠니? 3분의 4. 얘도 마찬가지 수렴하는 두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f랑 g가 둘 다 각각 x는 0에서 수렴하고 있어. 그럼 이 더한 것도 각각 쪼개가지고 더해줄 수 있다 그랬어. 그다음 상수배도 마음껏 빼고 넣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얘는 3 곱하기 6이고 그럼 뒤에 거는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겠네. 6 더하기 36이니까 42가 간단하게 나오겠지? 그다음 2번도 마찬가지. 어차피 각각이 다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그리고 실제로 이 값이 0으로 가지 않지. 왜? g라는 친구가 3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4분의 얘는 얼마야? 4로 가고 있네. 그럼 4분의 2겠네. 그래서 2분의 1. 자, 그다음 문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2라 그랬어. 자, 이런 문제 풀 때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fx 그냥 2x라 하자. 이러면 안 돼. 그렇지? 그냥 함수라 그랬고 얘가 뭐 다항함수일지도 모르고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지? 그냥 함수라 그랬어. 물론 이제 2x라 놓고 풀어도 문제 풀리긴 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풀리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값 전체가 주어진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형태를 만들어야 돼. x분의 fx를. 그럼 x분의 fx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 뭐 하면 될까? x분의 fx 만들려면은 이렇게 분모에 이렇게 x 있으면 x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얘는 어차피 x가 0으로 가지만 실제 0은 아닌 값에서 0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0은 아닌 거니까 나눠주면은 3x 마이너스 x분의 fx 2x 플러스 x분의 5fx 이렇게 놓고 나면은 자 어차피 이 친구들은 0으로 수렴하고 있어. 그지? x가 0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요걸 이용해주면 2로 수렴하고 얘는 10으로 수렴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가 된다 볼 수 있겠지? 됐니? 그다음 밑에 것도 자 지금 이 값이 1로 수렴하고 있어. 그치? 1로 수렴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값이 수렴하네? 그러면 f도 수렴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봐. 다시 이 전체 값이 1로 수렴하고 있고 얘도 수렴하고 있어. 그럼 f도 수렴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f 곱하기 g 수렴하고요. 지금 f도 수렴합니다. 그러면 g도 수렴인가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곱한 게 수렴하고 f가 수렴할 때 g도 무조건 수렴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거든. 수렴해야 할까? 일단 수렴하겠지. 여기서는 왜냐면 지금 얘가 수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전체 값에서 x 플러스 1을 나눠도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자 fx라는 거는 x 플러스 1 f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야. 여기서 양변에 리미트 x를 1로 보내면은 얘도 지금 1로 수렴하고 있고 얘도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잖아.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그지? 그래서 얘분의 얘도 수렴할 것이다. 왜? 분모가 0이 아닌 상황이니까. 근데 이 위의 말은 틀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간단 예시 같은 경우는 fx가 그냥 0이야. 그냥 0.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함수야. 그랬을 때 gx가 x분의 1이라 해보자. 그럼 x는 0에서 분명히 gx는 수렴 안 해. 그렇지? 근데 fx는 수렴하겠지. 그냥 0이니까. 그럼 f랑 g를 곱한 것도 어차피 0이야. f가 0이니까. 그럼 f 곱하기 g 수렴하고 f 수렴하지만 g는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지금 2로 수렴하기 때문에 fx는
어디로 수렴한다? 2분의 1로 수렴하겠지? 그다음에 얘는 3으로 수렴하고 있고 f가 2분의 1로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전체 a라는 값은 2분의 3이 되겠네. 그러면 20a는 얼마? 30이 되겠니? a가 2분의 3이니까 됐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값 계산 봅시다. 자, 함수 극한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정형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형이 있어. 그럼 이 부정이 긍정 부정이 아니겠지. 위에 확정이니까 이 부정은 정해지지 않는다 이거야. 정해지지 않는다. 확정부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러니까 확정형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우리 봤던 다항함수 있잖아. 다항함수 같은 경우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얘가 그냥 바로 그냥 fa일 때 그러니까 그냥 바로 대입했을 때 딱 나오면은 그때는 쉬울 거 아니야. 함수 값이 똑같으니까.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얘가 뭐 무한대분의 상수라면은 그냥 바로 0으로 수렴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할 거니까. 그래서 확정형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냥 바로 쉽게 떨어지니까. 실제로 문제 많이 나오고 자주 다루는 것들은 부정형인데 첫 번째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 0분의 0꼴이 뭐냐면은 우리 아까 봤던 문제가 있거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런 여기 2번 문제. 사실 얘도 지금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이 뭐냐면은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이 형태를 0분의 0꼴이라 그래. 알겠니? 분모 분자 둘 다 0으로 가는 경우 0분의 0꼴.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자, 0분의 0꼴의 핵심은 인수를 제거하는 거야. 제거. 인수 제거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0으로 가는 인수들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그 이후에는 그냥 대입할 수 있으니까 0으로 가는 인수를 제거해야. 그럼 인수를 어떻게 제거하겠어? 먼저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 해줘야 돼. 인수분해 해주고 나서 두 번째는 약분시키면 돼. 그럼 이제 0으로 가는 친구들을 전부 다 0으로 가는 인수를 제거했어. 그럼 이제 제거했으면 이제는 그때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대입 후 계산. 일단 0분의 0꼴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분의 gx가 알파라는 실수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얘가 0이라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또한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일축해 보면은 자, 0분의 0꼴에서
아직 0분의 0이 아직 모르는데 어떤 이 분수식의 극한이 수렴하는 상황에서 분모가 0으로 수렴하고 있으면은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증명해 보면은 간단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곱하기 fx라고는 쉽게 쓸 수 있어. 그치? 근데 우리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수렴하는 두 극한의 성질에서 각각이 수렴하면은 곱하는 걸 쪼갤 수 있다 그랬어. 근데 보니까 이 f분의 g가 지금 알파로 수렴하고 있잖아. 얘가 지금 알파로 수렴하고 있어. 그럼 f는 0으로 수렴하네? 그럼 알파 곱하기 0이니까 최종적으로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은 얘는 알파 곱하기 0이 되면서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일 거야. 다항식분의 다항식. 다항식분의 다항식. 그럼 이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고 차수야. 최고 차수. 왜 최고 차수가 중요하냐면은 그 차수로 나눴을 때, 다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적어도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x제곱 플러스 뭐 2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해보자. 이 상황에서 분자 분모를 x 세제곱으로 나눠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x분의 1 플러스 x 제곱분의 2잖아, 그지? 그럼 x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은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야. 싹 다 0이야, 그지? 싹 다 0이 되니까 그때는 얘가 0이고 0, 0이니까 그때 함수 그 극한값은 0이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야. 앞에 2가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은 x 세제곱 나누면 얘가 2분의 2가 남겠지, 그치? 그때는 1분의 2라서 2가 돼.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4제곱이야. 그럼 여기에 2x 생길 거야. 그럼 이때 x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0으로 가고 있고 0으로 가고 있지만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발산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에서는 분모의 최고차 차수랑 분자의 최고차 차수의 비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f분의 g가 있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 이런 비교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gx의 차수가 fx의 차수보다 큰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같은 경우 봐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분자가 더 커버리면 아까처럼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이 분자인 gx의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경우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 이때는 그냥 0으로 무조건 수렴해. 0으로 수렴한다. 다음 세 번째, gx의 차수랑 fx 차수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저 값이 f의 최고차 계수분의 g의 최고차 계수 된다. 즉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동일한 상태라면은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값이 뭐가 된다?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가 된다. 알겠니?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가장 중요한 게 차수를 비교하는 거다.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겠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 사실 이 형태는 굉장히 한정적인데 보통 무리식이 많이 나와. 무리식이 많아. 그 무리식 같은 경우는 핵심 포인트가 핵심 열쇠가 유리화하는 거야. 유리화한다. 만약에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뭐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gx가 알파로 수렴하는 경우 봐보자. 그럼 이거는 f와 g의 차수와 최고차항 계수가 각각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f랑 g가 차수도 동일해야 되고 최고차항 계수도 서로 비교했을 때 동일해야 되는 거야.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 많이 나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요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 많이 나와. 그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까 키 포인트가 유리화하는 거라 그랬어. 그렇지 재민아? 유리화하는 거야. 그럼 유리화 해주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하려면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를 곱해야겠지. 곱해주고 나면은 자 분자 같은 경우는 합차공식 써서 바로 써면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x제곱이니까 남는 게 2x 되겠지. 남는 게 2x야.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뭐해? 그 다음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이제는 그렇지. 분모도 무한대로 하고 있고 분자도 무한대로 하고 있어. 이때는 분자 분모를 차수로 나눠줘. 최고 차수로. 그게 1차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에 x분의 1 나눴어. 나눠 나면은 이 x분의 1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x 제곱분의 1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루트에 1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1분의 2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여기 있는 값이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2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1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됐니? 1로 수렴하더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자, 이 경우는 보통 통분을 많이 하거나 통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 경우에서도 뭐 유리화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사실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고 자 무한대 곱하기 0꼴에서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냐면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잘 들어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gx가 어떤 알파로 수렴한다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한번 생각해봐. f가 무한대로 가는데 g를 곱했더니 알파로 수렴했대. 그러면 g라는 친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될까? 만약에 g라는 친구가 상수로 수렴했다면 무한대 곱해 상수니까 수렴할 수가 없어. 그렇지? 결국에는 부정형이 된다는 거야. 부정형이.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해야겠지? 0으로 수렴해야 돼. 다음 실제로 이걸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gx라는 건 아까 봤듯이 아까 우리가 요런 형태로 비슷하게 쉽게 증명할 수 있어. 그럼 똑같이 해주면은 gx라는 거는 fxgx 곱하기 fx분의 1이야. 근데 fx가 무한대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면 fx분의 1은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자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있네. 그럼 알파 곱하기 0 하면은 0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다음 선생님 여기서는 이제 무한대라고 가정했는데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지금 A여도 상관없어 당연히. 그냥 하나의 상황을 가정한 것 뿐이니까 x가 어디로 가는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보고 한번 지금 15번만 같이 봐봐. 15번 지금 얼른 풀어보시고 또 같이 봐봅시다. 15번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봅시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미적분 공부할 때 식 세우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인수정리야, 인수정리. 그러니까 3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뭐 얘를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 해도 되지만 너무 그건 번거롭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수렴하네? 그럼 반드시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 값이 수렴하고 있어. 그럼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된다. 즉 f-1도 0이고 f2도 0인 거야. 다시 f-1도 0이고 f2도 0이더라.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나왔다는 거는 fx라는 친구가 뭘 인수로 갖고 있다?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겠지. 마찬가지로 2를 대입했을 때 0 나왔다는 거는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고 있다. 그다음 뒷부분은 3차함수로 했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래놓고 나서 여기 있는 이거를 그대로 쏙 집어넣어. 집어넣고 나면은 자,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약분 되겠지. 얘가 이렇게 약분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약분 되고 나면은 얘가 남는 게 이 부분이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6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6이 된다.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얘를 쏙 대입해줘. 그럼 얘가 이렇게 소가 되겠지. 약분 될 것이고 남는 거에다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3이다. 그럼 3 2a 플러스 b가 6이다. 3이다. 여기 나오겠지? 그럼 미지수 두 개, 관계식 두 개니까 우리가 a, b 다 구할 수 있어. a, b 구하나면은 fx식 완성되니까 f3도 구할 수 있겠네. 이해되니? 그래서 인수정리를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되고 또 인수정리 말고도 나머지 정리도 잘 이용해야 돼. 나머지 정리. 예를 들어서 f1이 2라 그랬어. 그러면은 이 fx가 x-1 하고 뭔가 이렇게 곱해졌을 것이고 상수항이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로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일단 오른쪽에 함수의 극한의 대수관계. 자, 보면은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하는 상황에서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알파랑 베타 사이 관계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 둘의 대수관계 어떻게 될까? 알파가 베타보다 어쩌겠어? 알파가 베타보다 보통 이렇게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f를 x분의 1이라 하고 g를 x분의 2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0으로 가겠지. 얘도 0으로 갈 거야. 근데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g가 f보다 항상 커. 그치? 어떤 값을 대입하는 순간 무조건 g가 2배인 거니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래서 이게 성립하더라도 이게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등호만 좀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는 fx hx gx 이렇게 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같고 이 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면은, 그 상황이라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라는 거는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알파로 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사이에 있는데 얘들이 다 알파로 간대. 그럼 얘는 갈 데가 없어. 무조건 알파로 가야 돼.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등호가 포함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밑에 문제를 보면은,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만족시킨다 그랬어. 근데 보니까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리미트를 적용시켜 주면은 이 값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중요한 거는 차수 비교라고 그랬어. 근데 차수 똑같네. 차수 똑같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 b가 극한값이 된다. 그럼 3분의 1, 얘도 3분의 1이야. 전체 여기 있는 값도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지금 3분의 1로 된다. 그다음 밑에 거, 이번에는 제곱이 나와 있는데 쫄지 말고, 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자,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 만족시킨다 그랬고 x를 무한대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그냥 바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의미가 없어. 그렇지? 왜 의미가 없어? 물론 거기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얘가 바로 이렇게 3x 플러스 1의 제곱 fx의 제곱 3x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식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치? 그렇고 나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가 지금, 자, 최고차항 계수 b가, 최고차항이 지금 x제곱이고 최고차항이 9x제곱이잖아. 그럼 9로 수렴하고 9로 수렴해. 그럼 9 보니까 얘도 9로 수렴하겠지.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명확하게 나타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여기도 f가 있고 만약에 여기도 f가 있어, 그럼 그때 힘들 거 아니야, f 하나만 가지고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식에서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눠줘. 그럼 얘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x분의 fx 제곱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 x로 나눠주고 나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다 3으로 수렴하겠네? 여기가 지금 3이겠네? 그럼 3이 지금 9겠네? 그렇지? 그럼 x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이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9가 나온다. 이렇게. 됐니?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은, 뭐 극한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x가 a로 가는데 a가 아니라 그랬어. a가 아니라 그랬고, 근데 어차피 처음에 이해할 때는 그냥 그래프 상에서 관찰하는 게 좋으시고, 실제로 뭐 근데 매번 그래프를 그려야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는 수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수식으로. 근데 수식으로 판단하는 게 총 부정형이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첫 번째가 0분의 0꼴이고,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는 뭐였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네 번째가 무한대 곱하기 0이었어. 그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다 알아야 돼. 0분의 0꼴은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가 핵심이다. 그치? 또 인수분해를 해야만 우리가 0으로 가는 걸 제거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는 게, 그러니까 계수가 아니라 차수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유리화. 네 번째는
통분 또는 유리화 무한대 곱하기 0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이해하고 계셔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부정형 이 꼴, 여기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 위주로 복습하시고, 그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 합성함수, 합성함수 극한 파악하는 거 뭐 다 이해되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0인 경우는 아직 안 봤는데, 0인 경우는 사실 어떤 경우냐면 얘가 이렇게 상수함수일 때는 그냥 계속 이 함수값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때만 이렇게 보면 되나? 되니? 여기까지 하시고, 숙제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P 단계만 다 풀어보세요. 일단 P 단계. 그 함수의 극한 일단은 P 단계. 혹시 풀다가 잘 안 되면 A 단계도 푸시고. 여기까지 합시다.